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성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잠깐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굉장히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교시 OT를 하고, 인문특강을 다 수강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오늘 같이 리뷰를 하고, 그리고 전체 행정쟁송법에 대한 개관 짧게 하고, 취소 소송에 대한 개관 짧게 한 다음에 대상적격 처분 일부 설명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 중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소개를 짧게 좀 드리면, 윤성봉이고요. 어색하네요. 노무사 합격하고, 그리고 이후에 로스쿨 가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조그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노동 관련 민사 행정사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노무사 강의만 해요. 전 다른 강의는 하지 않고 제가 가장 애정하는 집단 노무사 강의만 하고 있고 6년 차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8기부터 32기까지 지금 나와서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합격 이후에도 저랑 아주 자주 만나서 놀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금 31기랑 같이 밥 먹고 술 먹기로 했어요. 내년 내후년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놀아서 환장한 사람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강의와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한 395명 합격을 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20명 이상이 재수강생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55에서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합격자 평균 점수 한 65점 정도 나왔어요. 굉장한 고득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29기 때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고 작년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동차반도 매우 성과가 좋았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제가 예상컨대 그 이상으로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합격자 모임을 가면 동기 모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놀고 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요. 차츰차츰 제가 원래 첫 시간에 좀 수줍음이 많은 편이라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조금 한 2교시 정도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시간에 약간 어색함이 좀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1차 합격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1차에서 좋은 결과가 없었던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시지 말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끝나고 여러분 아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동차반을 들어야 되나? 연기를 수강해야 되나? 놀아야 되나? 시험은 올해 보러 가야 되나? 그냥 내년에 시험 보러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동차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빈정거리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 되겠냐. 1년, 2년 열심히 해도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동차반 왜 듣느냐 이런 빈정거림. 그거 학원 상술 아니냐. 이런 각종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동차반이 시작된 건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동차반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학원 상술 아니냐? 야, 너무 1차 합격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동차반을 강의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회의론, 비관론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원의 그 노동법 김기범 강사님 있죠. 그 김기범 노무사님이 동차반 애찬론자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계속 사람들 다른 강사들 설득하고 꼬시고 같이 하자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굉장히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첫 해부터 동차반 강의를 시작은 했는데 첫 해 강의를 시작하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게 연기부터 3기까지 우리 정규 과정이 그렇거든요.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도 합격하기 힘든데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가 전자고 강의는 해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사실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5년간 지금 저는 강의를 하고 그래도 나름 뚝심 있게 강의를 하고 나름 실험도 하고 결론은 1차 시험을 합격한 분들에게 가장 탁월한 과정이 저는 동차반 강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매우 잘하셨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와 긴장감. 자,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8월, 9월 되면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나는 내년 시험을 봐야지 하고 연기 일기 공부를 지금 시작을 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년 동차반을 듣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연기 일기 듣는 분들 혹은 혼자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동기부여는 긴장감을 비교를 해보면 동차반을 듣는 분들이 가장 동기부여도 잘 되고 긴장감도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시험장에 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경험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동차반을 선택한 탁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소 못 믿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동차반 수강은 64점 있었고요. 행정 61점도 있었고 55점 이상 꽤 많이 나와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강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표 강의 계획서 보면 강의 목표 옆에 빈 공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점수도 한번 적어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동차반을 선택한 탁월한 이유. 세 번째는요. 동차반은 1회독으로 하는 강의잖아요. 1회독이 아니야. 사실은 작년에 그 60점 이상 받았던 분들은 제가 정말 부탁하는 대로 제가 요청하는 대로 10회독 이상을 하셨는데 여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전부 다 보진 않지만 A급 중심으로 1회독을 한단 말이에요. 압축적으로. 문제까지 풀고. 그걸 1회독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차반을 수강하고 나서 다시 연기부터 3기까지 나갈 때 굉장히 잘해요. 최근에 지금 2기 진행하고 있어요. 2기 진행을 하고 있고 2기 8회까지 강의를 마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기 수강생이 1,500명 이상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7회, 6회 전부 다 최고 답안을 작년에 동차반 수강했던 분. 작년에 동차반 수강하고 올해 연기 1기, 2기 수강한 분이 지금 두 번 다 최고 답안을 했어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동차반 수강하고 작년에 이맘때중에 최고 답안을 했던 분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첨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동차반 수강하고 지금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분이 내년에 합격해서 아마 열심히 첨삭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차반 선택이 저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정도 됐을 때는 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한 5년의 실험 결과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봅시다. 강의 계획서를 한번 펴보세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강사, 이메일,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카페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저 카페는 수강생 전용이에요. 비수강생은 등업을 안 해줘요. 수강생만 제가 등업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 그리고 자료 공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지사항들도 있고 카페 가입하시고요. 우리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강을 1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9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회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잖아요. 9회 마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일단 일정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제가 매년 강의를 해보면 그 3기까지 쭉 오신 분들은 자기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해서 조금 빨리 맞춰주는 걸 좋아하는데 동사반 분들은 한 번 더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이 서브노트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배포 자료입니다. 여러분 아마 연기를 수강하신 분도 계시고 수강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이게 강의가 교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제가 혹시 연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교재비를 좀 아끼자라는 차원에서 이 기본서를 채택을 했었는데 연기 또 안 듣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반은 가장 얇고 가격이 저렴한 책으로 선택을 해서 요거 서브노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뭐 제가 오늘은 좀 자료가 좀 많은데요. 2회차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배포되는 자료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여기 법전 안 가지고 오셨죠, 그죠? 법전은 있으면은 가지고 오시고요. 없는 분들은 출력해서 오세요. 여기 보면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 있어요. 앱. 스마트폰 앱 있고 뭐 컴퓨터로 들어가도 좋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출력해서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행정기본법도 행정기본법이라고 또 있어요. 행정기본법도 출력해서 들고 다니세요. 만약에 이게 출력이 좀 여의치 않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강의 목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과정은 이렇게 돼요.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됩니다. 0기는 이론 강의예요. 기초 이론. 이거는 이제 그 강사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기는 기초 사례, 그리고 2기는 진도별 모의고사 모고, 3기는 실전 모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동사반은 시험장에 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반은 여러분 쉽게 0기 플러스 1기 압축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압축. 단 주로 A급 쟁점 중심으로, 알겠죠? 주로 A급 쟁점을 중심으로 압축 강의를 합니다. A급 뿐만이 아니라 B급 쟁점들도 거의 다 다뤄요.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다시 0기부터 3기를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웬만하면 그래도 웬만한 B급 쟁점도 개념 정도는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은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네. 뭐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우리 동사반에서 다뤘던 사례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다행스럽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당연히 정규 과정을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목표가 합격이겠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까? 제가 여기 밑에는 본 강의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사실은 뭐 계획에 가까운 거고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목표 뭘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제시하는 목표는 이게 제일 전 솔직한,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목표예요. 합격할 것 같은 답안 요거. 왜냐면 합격하는 거는 매우 힘들거든요. 아니 이렇게 1년 여러분 저도 그 강의를 시작하고 막 각종 용어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생동차, 살아있는 동차, 뭐지? 그러면 사동차도 있는데 전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죽은 동차도 있나? 정말 이게 여러분들도 용어들이 되게 막 이상하잖아요. 뭐 생동차, 헌동차, 뭐 생유해, 여튼 생동차, 생유해, 헌동차, 헌유해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2년, 3년에서 합격을 하는데 동차반만 듣고 합격을 하는 거는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수강생 중에 5년 동안 한 명 합격했어요. 동차반 듣고. 딱 한 명, 30기 한 명 합격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젊은 여성 직장인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인사경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좀 익숙한 것도 있고 노동법도 꽤 많이 접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행정만 이제 힘들었겠죠. 그래서 행정은 동차반을 듣고 별도로 혼자서 연기 일기까지 같이 수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죠. 딱 한 명. 딱 한 명 받고요. 그 다음 작년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겠다. 뭐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합격할 것 같은 이런 유의미한 답안을 작성하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유치하지만 목표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 강의 목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옆에 점수를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목표 점수.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년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됐어. 제가 제 스스로 동차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뭐 한번 해봐. 55점 넘는 사람들 말해봐.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제가 한번 던졌어요. 2, 3년 전에. 근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작년에도 해봐. 55점 이상 되는 사람들 연락 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랬는데 작년에도 15명 이상 연락 왔어요. 64점 한 명, 61점 한 명, 그리고 59점 얼마부터 쭉. 그리고 어떤 친구는 54.9점 나왔는데 어떻게 안 될 거, 안 돼. 네. 그래서 작년에도 연기 마지막 선택 과목이 종강하는 즈음에 교대역에서, 교대역 근처 사무실이니까 밥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8분이 오셨거든요. 재작년에도 8분 오셨고, 이게 뭐 너무, 저는 사실 55점 이상 던지면 한두 분 연락 올 줄 알았는데, 매년, 지금 한 2, 3년째 계속 15분 이상 연락이 오고 있어요. 똑같이 제가 이번에도, 걸겠습니다. 55점 이상 인증하고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저녁에, 겨울이겠죠. 12월 달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이제 그만할까 좀 이게 힘들기도 하고, 그때쯤에 합격생들이 막 나와서 제가 거의 뭐 매일 술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만할까 했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이를 악물고 죽도록 공부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목표, 좋아. 그러면은 저 55점 이상. 예. 물론 이제 그 동사반 분들하고는 술은 안 마셔요. 안 마시고 합격한 사람들하고만 제가 술을 마시는데 여튼 목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55점 이상 인증하고 연락 주시면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합격할 것 같은 답안을 근데 완성을 하려면은요 합격하겠다는 마인드로 임해야 돼요. 이거는 좋아, 나 합격할 것 같은 답안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합격하겠다라는 기세,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이런 답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뭐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시작했을 때 동차반에 오시는 분들이 올림픽 정신으로 동차반 수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좀 매우 황당했어요. 요즘 올림픽 정신은 금메달 따는 정신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올림픽 할 때 누가 참가에 의미를 둔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 뭐 참가 한번 해보겠다, 경험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싹 여러분 머릿속에서 삭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행정에 있어서만큼은 합격하겠다는 마인드로 지금부터 시험장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임하시고 실제로 합격하겠다라는 기세를 가지고 가서 답안 작성하고 성과를 만드실 것을 권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픽 정신 이런 거 머릿속에 지우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에이 어차피 내년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어차피 내년, 그 순간 잘 극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년이라는 생각을 한번 갖기 시작하잖아요. 내년에도 그럴 생각하고 그 후년에도 계속 그런 생각이 나요. 사람이 한번 미루기 시작을 하고 한번 스스로와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러면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올해 합격하겠다는 마인드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냥 경험시켜 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전 강의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합격시키겠다는 마인드로 강의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본 강의는 출제 유력한 A급 쟁점 및 출제되었을 땐 다 쓸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할 거예요. 그리고 A급 외의 쟁점이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A급 외의 쟁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완벽한 고득점 답안은 작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끔 충분히 방어하는 답안 정도를 쓸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쭉 보면 저는 거의 한 80% 정도는 한 7, 80%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급 쟁점이라고 해서 10개 올해 나올 거 10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웬만한 건 다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암기도 꼭 암기해야 될 건 다 암기를 하도록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를 위해서 이제 A급 쟁점 중심으로 이해 정리 암기를 하고 구조와 체계를 잡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정생성법의 흐름을 알면 구조를 딱 잡고 체계를 잡으면 A급 쟁점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쟁점의 지도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넣어두면 이게 무슨 쟁점인지 무엇을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 파악을 해서 답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례과제 및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 작성 훈련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 1기 과정이 굉장히 사실 좀 악명 높아요. 눈물 흘리면서 과제를 해오거든요. 한 1기 때 한 30문제 이상을 과제를 내줘요. 과제를 다 해와야 돼. 그때 1기 때는 또 평일반을 하거든요, 제가. 매일 과제를 한 3, 4개씩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기를 이제 겨우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연기 때 복습시험을 보고, 동차반 때 복습형 과제를 내주고, 그 외엔 전부 예습형이에요. 그게 저의 철칙이에요. 공부는 예습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1기 때도 예습형, 2기 때도 예습형, 다 예습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눈물 흘리면서 하는 과정. 하지만 1기를 지나고 나서 실력이 껑충 뛰거든요. 우리는 제가 동사반 분들에게 예습형 사례과제를 내주진 않아요. 대신 복습형 사례과제를 내주는데 이걸 여러분들 다 해오셔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일주일에 한 3, 4문제? 얼마나 할만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제 열심히 해오세요. 과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 과제를 해오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그러면 쌤 시험 보기 전에 뭘 공부해야 되나요? 뭘 공부해야 되나요? 우리 사례과제하고 모의고사 있죠. 그것만 모아서 여러분들 그것만 공부하세요. 알겠죠? 사례과제랑 모의고사. 사례과제에 대한 제가 답을 나눠드리면 이 사례과제하고 모의고사 요것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요것만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를 하고 사례과제랑 모의고사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브노트나 기본서 찾아가면서 공부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간단하게 요것만 20회도 가세요. 지금 굉장히 막 머릿속에서 뭔가 팅팅팅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났어요. 제가 20회독 이야기하니까. 야, 저게 무슨 장난이야? 20회독이 뭐 쉬운 일이야? 뭐 너무 쉽게 말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매우 힘든 일이에요. 알아요. 목표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는 그 60점 이상 받으시던 분들은 10회독 이상 했다고 했어요. 쌤, 저 진짜
그냥 미친 척하고 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10회동 이상을 했어요. 시험장에 가서 다 쓰고 나왔고 64점 나왔다, 61점 나왔다. 예. 물론 운이 안 좋으면 우리가 다뤘던 것과 전혀 무관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무슨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그럼 뭐 그냥 관련 주제를 정성껏 쓰고 나와야지 뭐. 그렇지만 그동안은 운 좋게 우리가 했던 데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도 뭐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총 대략 한 30몇 문제 될 거예요. 30몇 문제 되고 이게 묶으면 100페이지 한 150페이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 한 10회독, 20회독 얼마나 좋아.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연기부터 상기까지 왔던 분들은 불이타 대비하기 위해서 막 책 저 꽃 끄트머리에 있는 거 막 공부하고 있는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 딱 그 사례과제 모의고사만 10회독, 20회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딱 이것만 들고 시험장 갈 때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책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시험장 갈 때 그냥 얇게 이거 하나 딱 들고 와서 이렇게 쭉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55점 이상 받고 저한테 연락 주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알겠죠? 해피한 1년. 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강의 특징, A급 쟁점 중심의 강의. A급 외의 쟁점 강약 조절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사례과제 및 모의고사를 통한 효율적인 답안 작성 훈련에서 사례과제, 복습형 사례과제. 자, 오늘 나간 자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에서 사례과제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작년 지금 뭐 동차반을 들었던 분도 지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뭐 연기일기를 들었던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작년 동차반 과제하고 비슷해요. 일부가 좀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 일기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중간중간 일부가 좀 바뀔 건데 여러분들 뭐 작년 거 혹은 올해 일기 거 찾아보면서 이렇게 답 쓰지 마세요. 자, 사례 과제를 보시면 지금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사례 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칠 때 제가 이 중에서 몇 번 해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다 나가면 좋겠지만 진도를 다 못 나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기껏해야 한두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오면 돼요. 어떻게 풀어온다? 자, 어떻게 풀어오는지는 자, 제가 이제 오늘 또 나눠드린 자료 중에 여기 답안 작성법이라고 있어요. 한 페이지짜리. 이걸 가지고 보고서 여러분들이 마음 그냥 풀고 싶은 대로 풀어오세요. 알겠죠?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이제 냈더니 막 와, 윤성공 쌤은 사례과제 풀어오라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설명도 안 하고 사례과제 풀어오라고 말이 되냐 막 이야기가 나오든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가 첫 시간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뭐 제 설명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 현재 수준 내가 지금 사례과제를 풀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사례과제 해설하면서 답안 작성법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설명합니다 제가.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마실 때 어디까지 해오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례과제를 해오세요. 어떻게? 사례과제에도 박스 어떻게 하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요. 여기 읽어보시고. 그리고 답안 작성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자, 모의고사는요. 우리 3번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3, 6, 9 했었는데 3회 때 모의고사를 보니까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진도를 많이 안 나가서 조금 시험 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강사들만의 어떤 그 가치관 내지는 철학인데 시험을 많이 보는 수업도 있어요. 매번 시험 보는 수업도 있거든요. 저는 별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이 시험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힘으로 사례과제 푸는 게 100배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사안의 포섭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정리하고 이 공부하는 것이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채로 여러분 시험 많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하고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암기해 와서 그냥 두두두두 쓰고 싹 잊어버리는 이런 그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많이 안 봅니다. 동사반 때는 딱 3번 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례과제를 다 풀어보고 저랑 같이 수업하고 그런 다음에 그 관련되는 쟁점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보듯이 써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 뒤에 이제 진도표 나오겠지만 3번 볼 겁니다. 점수는요, 적절히 제가 낼 거예요. 100점짜리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는 최대 한 50점,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한 50점 혹은 뭐 그 이하일 수 있어요. 작년에는 50점 한 2번 하고 한 30점 한 번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가장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태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문제를 낼 겁니다. 자, 그 다음 강의 팁 한번 볼까요? 자, 그 1차 끝나고 나면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지금 동차반을 들어야 되나요? 연기를 들어야 되나?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신 분이 있겠죠. 자, 수강 대상. 일단 연기 수강하지 않은 초심자. 오세요. 알겠죠? 동차반.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이전에 연기를 수강했지만 사실상 수강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자. 사실상 백지 상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세요. 동차반 딱 좋아요. 자, 그 다음 1차 시험 이후에 연기를 지금 수강하고 있건 수강하신 분이 있어. 근데 이제 연기를 수강하면 이 기초이론은 공부를 했는데 답안 작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올해 시험장 가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 하시는 분들 오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가 동차반을 수강하면 좋아요. 또 이제 이 박스에 연기일기를 모두 수강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겐 가급적 연기일기를 수강했으면 연기일기 복습한 다음에 2기, 3기 과정으로 나아가라고 보통은 추천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동차반을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연기일기를 들었지만 내 실력은 너무 지금 형편없어. 이런 분들이 다시 동차반 올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복습하고 2기, 3기로 나아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동차반 와서 또 작년에 어떤 분은 너무 안 돼서 동차반 왔던 게 신의 한 수였다. 합격 수기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개강전 필수 준비사항 인문특강. 자, 오늘 안 듣고 오신 분들 있죠? 제가 리뷰할 거예요. 대신 다음 시간까지는 인문특강 꼭 듣고 오세요. 알겠죠? 인문특강은 꼭 들어야 돼요. 인문특강은 시험 문제가 인문특강 우리가 공부한 데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행정쟁송법을 공부하고 뭔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런 거지 뭐 mother, father 이런 거 있죠. 1, 2, 3 이런 거. 시험장에 가서 이게 1인지 2인지 문제는 안 나오지 모르겠고 그걸 모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인문특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개강전에 그럼 연기를 미리 수강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동차반을 듣기 전에 연기를 수강하면 좋을까? 혹은 동차반을 들으면서 연기를 병행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뭐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듣고 동차반 과정에서는 한 번 더 복습하고 과제 풀어보고 해서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괜찮은 방법이다. 안 들으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 듣고 그냥 와서 동차반 열심히 하면 돼요. 복습하시고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학생을 가지고 다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진도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밑에 10회 8월 6일 화요일 보강할 수 있으면 미리 적어 놓으세요. 네. 이렇게 보강할 수 있으면 적었는데 진도가 다 나가. 그럼 훨씬 더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진도 뭐 좀 변경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제가 매번 공부 시작할 때, 법학 공부 시작할 때 당부드리는 말씀. 법학 여러분들이 정말 습관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법학,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첫 번째, 이건 뭐 법전의 생활화. 정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죠. 제일 먼저 뭘 찾아본다? 법전. 됐죠? 우리 성문법주의잖아요. 모든 것의 근거는 법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법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문을 읽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수시로 찾아보면서 10초, 20초, 30초 쌓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법전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법전부터 찾는 거다. 알겠죠? 서브노트가 아니라 법전부터. 시험장 가서 법전 하나 들고 우리 시험 봐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행정소송법 지금 한번 잠깐 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2조 1항 1호가 처분, 오늘 우리가 배울 처분 등의 개념이에요. 없으신 분은 그 스마트폰에서 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시간부터 들고 오세요. 제가 지금 읽어 드릴게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준한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완전 외결한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분 나오면 처분이 뭐지 궁금하면 이걸 먼저 찾아보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서 행정청 이건 뭐지? 행정청이 행하는 그다음 구체적 사실 이건 또 뭘까? 법집행 이건 또 뭐지? 공권력 행사 이건 또 뭐지? 그 거부 이건 또 뭘까? 그리고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 이건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대부분 읽고 어떻게 해요? 읽고 끝?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읽고 이해하고 생각도 해보고 읽고 이 뜻이 뭘까? 물리 해석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막 체계적 해석도 해보고 뭐 등등 하는데 왜 우리 입법자가 이렇게 입법을 했을까? 이 제도의 취지는 뭘까? 이거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이거는 무엇하고 연관될까? 이런 것들을 틈틈이 한번 생각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 중요해요. 또 정리하는 게. 그리고 암기하고. 이 법학 그냥 이거예요.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알겠죠? 근데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나 그럼 다 암기하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되게 요령 있게 이제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튼 법학은 이거다. 늘 염두에 둡시다.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려면은 말해보면 좋겠죠. 그럼 정리가 돼요. 말해보면.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말하기예요. 말하기. 네, 말하기. 토론하기. 토론하기. 네, 말하기. 이걸 저는 생활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토론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요. 법학은 결국은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논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답안 자체가 논증이잖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우리 답안이거든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토론하는 거. 누구랑?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뭐 이렇게 스터디 만들어서 해도 좋고 없으면 뭐 벽 보고 하셔도 좋고 집에 가서 엄마 붙잡고 해도 좋고 저기 미쳤나? 엄마 잠깐만 이리 와봐. 엄마 행정청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 그 우리 지금 엄마 그 최근에 그 김호중 막 술 마셔서 잡혀갔잖아. 그러면은 김호중이 이렇게 되는데 운전면허를 취소할 직근 이게 이제 처분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엄마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보면은 처분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매우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많이 듣잖아요. 엄마한테 막 했다가 나중에 엄마가 어느 날 얘야 처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니 뭐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다가 뭐 이혼할 뻔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벽 보고 해도 좋고 강아지한테 이야기해도 좋고 해보세요. 자주 이야기하고 토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이 근거는 뭐? 바로 저거예요. 조문 알겠죠? 조문 판례 학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인내. 자, 이것도 법학은 매우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쭉 봤는데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천재 아니야? 없어. 천재라도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천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어디 무슨 아프리카 저기 초원에서 뭐 이렇게 동물들하고 같이 살던 천재한테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갖다 주면 이해하나 못하지.
그런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해요. 알겠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특히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차반 분들은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매년 그래요. 모든 과목. 처음에 막 의욕 있게 시작하잖아요. 한 2, 3회, 3, 4회 지나고 나면 에이 어차피 내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에이 그냥 올해는 시험 경험만 해보지, 에이 오늘 법전만 봤지, 그 다음에 에이 그냥 안 갈래, 법전 사면 되지, 후퇴를 한단 말이에요. 포기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수강 취소도 많이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래, 어떻게 장담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수강생은 별로 포기 안 해요. 매년 별로 취소 안 해요. 정규과정은 제 강의 듣는 분들은 거의 취소 안 하거든요. 동차반도 별로 포기 안 해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보자고요.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반 쑥 없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자. 알겠죠?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가자. 알겠죠? 끝까지 가서 시험 보고 유의미한 성과 내자라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특히 마지막에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 10회도 가면 된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안 되겠지. 이게 가능해요? 맨날 저한테 질문해요. 이게 가능해요? 저도 참 경험해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미련하게 공부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자고 해서 나 이거 오늘 좋아. 법전을 생활하고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라고 했지. 좋아, 오늘 나 이거 끝장내. 한 2줄 읽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돼. 좋아, 나 이거 오늘 100회도 가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지 마요. 알겠죠? 법학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내를 갖는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해야지. 알겠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끝까지 가야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앞에 등장한다니까, 미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게 결국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험은 과목이 5과목이 있다. 4과목에 플러스 멘탈 관리. 제5의 과목 멘탈 관리. 긍정적 마인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내년에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올해는 사실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생류에 헌동차 가면 갈수록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멘탈 관리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 중에 핵심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 보면서 저거 왜 저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와 신세계네, 와 내가 언제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보겠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오 너무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I love 행쟁. 알겠죠? 그러면서 공부하세요. 이제 길 가다 저 마주치면 I love 행쟁 이러세요. 알겠죠?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OT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몇 가지만. 질문 방법. 여러분 강의 종료하고 나서 많이 활용하세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 답변 다 해드리고 갈게요. 네. 설마 뭐 12시 넘어서까지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답변 다 하고 갈 테니까 학원이 문 닫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 다 질문 다 받아드릴 테니까요. 많이 활용하세요. 지금 2기 수강하시는 분들은 질문하려고 해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질문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제가 12시 반에 수업 마치면 2시까지 답변을 해요. 지금 토요일 날 12시 반에 마치거든요. 2시까지 답변을 해요. 근데 다음 시간 또 수업이 있잖아요. 인사관리. 그래서 막 수업 안 들어가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보통 막 몇십 명씩 질문하니까 질문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기 매우 좋을 때예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동차반 성적 되게 잘 나왔던 분들 있죠. 재작년에는 딱 이 자리에 앉았던 분인데, 마치면 다른 분들 질문할 때까지 다 기다릴 때 마지막까지 궁금한 거 다 해결하고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세요. 알겠죠? 근데 동차반 분들은 질문 많이 안 해요. 카페도 제가 Q&A에 여러분 질문하면 되는데, Q&A 이렇게 해놨더니 동차반 분들은 질문을 안 해.
왜냐면은 지금 이제 3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잖아요. 질문의 수준이 매우 높아요, 지금. 근데 이제 동사반이 뚝 올라가가지고, 쌤, 행정청하고 행정주체가 뭐가 달라? 이런 질문 하면은 되게 부끄럽잖아. 그래서 제가, 동사방 Q&A란을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다 질문하면 되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할 때도 제가 다 아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을 편하게 질문하세요. 자기 검열을 하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질문을 또 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눈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저도 3기쯤 되면 되게 편안한 말이에요. 이제 웬만한 거 설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뭐 알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짧은 질문들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인지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있어요. 검색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 5번에 보시면 제가 질문만 읽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은 제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쌤 142쪽에 뭐예요? 142쪽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이게 사례 연습인지 기본선지도 출처도 안 밝히고 142쪽 하면 제가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질문하실 때 제가 질문 보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만 좀 해주세요. 제가 따로 안 찾아보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게 질문이 3기 때 막 가면은요. 하루에 1인당 하나씩 뭐 한 500명만 해도 500개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종강하고 나서 한 보름 동안 답변만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답변만 해요. 하루 한 500개 한 300개 답변하면 500개 또 쌓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미친 듯이 답변을 해요. 종강 어쨌건 시험 보기 전엔 다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메일. 여러분 그 카페에 질문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메일 보내실 때는 밝혀주세요. 어떤 강의를 듣고 있는 누구입니다라고 밝혀주세요. 그거 안 밝히면 전 답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간첩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밝히고 그냥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답변 안 합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제 첨삭 안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하나 좀 혼란스러운 게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쪽에 있을까요? 강의가 실강, 저도 이게 참 다 파악하고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실영상, 온첨, 반, 동영상, 이렇게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강반은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 강좌, 이게 이제 실강이라고 해요. 실영상은 옆 교실에서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 분이 실영상.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그래서 2기, 3기를 할 때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강의실만 한 대여섯 개 이렇게 같이 막 진행이 돼요. 온천반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되 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첨삭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답안을 제출하고 첨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되 첨삭이 되는, 시험을 보고 첨삭을 받는 반. 동영상반은 첨삭이 안 되는 반입니다. 알겠죠? 이건 당연히 다 첨삭이 되죠.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면 대단히 아쉽지만 이번에 조금 저도 잘 몰랐는데 온천반 신청 기간이 되게 짧아서 지금 작년보다 동영상 강의 수강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첨삭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강의 아니에요.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자가 첨삭할 수 있도록 기준도 제시로 설명할 테니까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똑같이 시험 보시고 자가 첨삭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답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동영상 강의도 장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시간을 자기가 좀 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실강처럼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시험을 보는 거고, 이거는 본인들이 좀 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서 자가 첨삭하시면 똑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제가 충분히 다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천반 분들 반드시 시간 내 답안 제출해야 돼요. 매년 예를 들면 12시까지면 12시 1분에 저한테 막 쭉 와요. 메일 오고 카톡 오고 쌤 제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으로
학원 시스템에 의해서 답안을 받아서 첨삭생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지켜달라. 자, 첨삭은 최선을 다해서 첨삭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조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삭 이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점수들도 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요. 자기 위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는 동영상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첨삭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매년 동차반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올해는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 OT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